변형품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설계 변경 객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의 변화가 설계 변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이제 대상으로 됐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품이죠. 일반적인 제품. 그래서 이 일반적인 제품이나 부품은 그 부품이 만들어지면 영원히 그 부품의 제품 구조는 변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제품 구조가 변하면 그건 새로운 제품을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변형품입니다. 변형품은 다시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펙티비티, 유효성이라고 그랬죠. 유효성에 따라서 유효한 제품 구조가 바뀌니까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제품 구조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제품 구조가 달려 있고, 그것을 어떤 이펙티비티, 유효성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때그때 그 적합한 제품 구조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변형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형품을 이제 설계 변경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변형품을 설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좌측에 어떤 제품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변형품입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게 A 모델, B 모델, C 모델에 다 사용돼요. 그리고 지금 유효성이 있는데 1.1에서 커런트니까 아마 이게 그 날짜로 유효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 유효성이 쭉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이라는 거 아래는 지금 110, 1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0 아래 130, 140 이렇게 제품 구조가 있고, 각각의 제품 구성 관계 에는 유효성들이, 날짜 유효성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변경전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140 부품을 150 부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변형품이 아닌 경우에는 120에다 150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0 말고 120을 또 120에서 120을 변화시킨 120-A, 130 이런 부품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변형품은 그럴 필요가 없이 거기 그림에 부품 추가처럼 그냥 붙입니다. 120 아래 150을 딱 붙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40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우는 게 아니라 140을 거기는 이제 지운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운다기보다는 그 유효성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 후처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20 아래 다 똑같은데 140, 150이 둘 다 붙어 있죠. 그런데 유효성을 자세히 보면 140은 1에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150은 1050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50, 뒤에 50은 6월 1일부터 커런트,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50번 부품이 6월 1일부터 사용된다. 그리고 40번 부품은 5월 31일까지 사용된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새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추가할 부품, 새로운 부품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워진 부품, 이제 그 변경할 부품에 가서 이펙티비티, 유효성만 옛날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품에 또 새로운 부품에 맞는 유효성을 이렇게 추가하면 간단하게 설계 변경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5월 1일자 제품 구조를 보여줘. 그러면 쭉 연결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120번 부품, 1020번 부품 아래 가서 20번 부품 아래 가서 어떻게 됩니까? 40번 부품은 출력이 되죠. 30번 부품하고 40번 부품은 출력되는데 50번 부품은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번 부품은 5월 1일자에는 30번, 40번 하위 부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1일자 부품을 보여줘. 그럼 어떻게 돼요? 20번 부품 아래 가서 30번 부품은 보여주죠. 30번 부품은 보여주죠. 그런데 그 50번 부품, 40번 부품 어때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잘못된, 이거는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주고 50번 부품은 6월 1일부터니까 6월 1일부터 현재까지니까 10월 2일자가 포함되니까 50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번 부품 아래는 30번 부품, 50번 부품이 10월 1일자에는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변형품이죠. 그래서 변형품의 설계 변경은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유효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품, 추가된 부품에 그 적절한 유효성을 붙여주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설계 변경인데요. 설계 변경 이력 기록. 이 샌드박스란 건 뭐냐면 종이 모래상자죠. 그래서 모래상자란 건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해 본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테스트해서 만들어 보고 없애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설계 변경을 이제 할 때 일단 구조를 변경을 시켜야 되죠. 왜 구조를 변경을 시켜야 되냐면 실제로 적용은 안 돼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승인을 받고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요 구조를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현재 구조를 바꾸면 안 되죠. 실제로 바꾸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샌드박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샌드박스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샌드박스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변형품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1040을 105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샌드박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의 구조를 다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임시로 하는 것만 따로 밖에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향을 안 미치고 이 샌드박스는 임시로 만든 거기 이제 스트럭처 언더바 워크라는 이 구조인데 자료 구조. 요 구조를 기존의 구조랑 섞어서 사용해요. 같이 사용한다 이거죠. 그 대신 기존은 이 스트럭처 언더바 워크라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샌드박스, 그러니까 스트럭처 워크에 있는 내용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오케이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내용을 스트럭처라는 데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품 구조가 거기 가서 딱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샌드박스 기능을 이용하면 기존에 우리가 설계병 그 제품 자료들이 실제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자료들을 재사용해서 쓸 수 있지만 그 현재 사용하는 제품 구조에 영향을 안 주면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샌드박스 기능. 그래서 이런 샌드박스 기능을 이용해서 앞에 설명드린 승인 단계까지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승인 받았고 언제부터 사용하자. 그러면 그때 그 스트럭처 언더바 워크 이 샌드박스에 사용하던 자료를 그 원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저장소에다 옮기면 곧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장치, 그러한 뭐 시스템을 우리가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설계 변경을 그러니까 시도하고 검토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게 이제 어떤 샌드박스의 개념입니다.